빈사이트 마감 노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정지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진혁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시장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 아마 실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진부한 명제기는 한데요. 결국 맞는 말이긴 하죠. 믿을 것은 실적이다. 어제 현대일렉트릭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이것이 한 번 또 입증이 됐고 오늘도 실적주에 대한 매기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또 LG 이노텍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실적 발표 대기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쪽 분위기 점검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매수를 재개하면서 지수의 낙폭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역시 실적주에 대한 관심들 이어지고 있고요. 카카오 같은 낙폭 과대주에 대한 매수도 이어지면서 지수는 낙폭을 많이 줄여나가는 모습인데요. 0.5% 밀립니다. 2,75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일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SK 하이닉스의 반등 눈에 띄는 부분인데요. 오늘 이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쪽 분위기 살펴봤고요. 이어서 코스닥 쪽 분위기도 좀 짚어볼까요? 네, 코스닥 쪽은 오늘 장 초반에는 좀 밀렸다가 그 이후에 곧바로 상승 반전해서 현재까지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때 807선까지 밀렸었는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0.3%대 상승하면서 814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기관과 개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 장 초반과는 다르게 조금 장 분위기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알테오젠, 셀트리온 제약, 리가캠 바이오를 필두로 제약 바이오 섹터가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휴젤이 조금 전부터 13%대 급등을 보여주면서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치기 쉬운 한 주의 중반이죠. 오늘도 저희와 함께 끝까지 투자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딜사이트 TV 마감노트 필기 시작합니다. 이슈노트 함께 하시죠. 시장의 핫한 이슈들 점검해보고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자, 스탁솔루션 이슬희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희가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확인해볼까요? 해리스 수혜 종목 대마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푸드 열풍 속에서 숫자로 증명 중인 음식료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최근 들어서 이야기 많이 나고 있는 재건주들, 건설 기계 봐야 하늘 땐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마주 이야기부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등판 이후에 트럼프 대세론에 슬슬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해리스 부통령 관련 종목으로 이 대마주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관련주들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네, 우선은 이제 너무 좀 테마성이 짙다. 일단 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이제 관련 종목들 보면은 뭐 우리바이오 그리고 오성첨단 소재, 뭐 현대약품 등 다 지금 관련주로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상 이 종목들의 실적을 좀 보면은 뭐 네. 그렇게 성장성이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순전히 이제 그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거의 확정적으로 지금 되면서 이에 따른 어떤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 이제 대마 관련해서 또 비범죄화를 선언을 한 만큼 이런 기업들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직접적인 뭐 관련이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단기적으로 이제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선거라는 게 사실 직접적으로 우리가 뭐 뚜껑을 열어봐야지 결과를 알 수 있는 거지만 지금 이제 지지율을 보게 되면은 또 이제 거의 박빙이죠. 네. 트럼프가 뭐 군소 우위다, 뭐 해리스가 군소 우위다 이게 지금 여론이 계속해서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게 중간중간에 이제 그 지지율에 대한 변화가 있을수록 관련주들도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좀 떠오르게 되면서 네.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중간에 뭐 또 지지율 하락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만큼 급락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변동성에 유의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도 좀 기업 선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들렸던 이제 종목군들은 사실상 좀 실적이 좀 안 좋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재료에 대한 소멸이 일어나게 되면은 똑같이 좀 급락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마리화나 관련주 안에서도 그 해리스 부통령 이외에 또 다른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처음에 대마주로 거론되는 종목들 몇 종목만 오르다가 이제는 대마의 대자만 붙어도 모두 다 오르는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 안에서 조금 종목 선별 잘 해야 한다라는 부분들 언급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한국 BNC라는 종목이고요. 네. 사실 이 종목도 뭐 테마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네. 이 테마로 지금 올라가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뭐 굉장히 많은 모멘텀들이 또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꼭 대선 이슈가 아니어도 추가적인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의료기기 그리고 미용기기 필러를 이제 제조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관련주들 특히 이제 그 보톡스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휴질도 그렇고 한국 BNC도 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또 이 기업이 좋은 게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비만 치료제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죠. 근데 이제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인 그 GLP-1을 또 이제 개발을 하겠다라는 소식들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면은 또 관련주로서도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꼭 해리스가 아니어도 추가적인 이런 모멘텀까지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미용기기 시장은 계속해서 좀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은 어느 분야나 지금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건강이라든지 이제 미용 쪽에 대한 관심은 예전보다 훨씬 더 높아지고 있고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 산업 자체가 쉽게 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규모로 봤을 때 21년도에 시장 규모가 한 150억 달러 정도 됐었는데 이게 30년대까지 봤을 때는 이제 한 2배 가량 이상 좀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실적도 좀 받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22년도까지는 영업이익이 또 2년 연속 적자였는데 작년에 또 60억대 흑자 전환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필러 쪽이 너무 지금 수출이 좋다 보니까 이게 지금 수익성 개선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실적도 사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굉장히 좋았고요. 이런 분위기를 계속해서 좀 이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굳이 뭐 대선 이슈가 아니어도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동사 같은 경우에 뭐 비만 치료제 그리고 이제 미용기기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대선 이슈에 대한 테마 세 가지를 좀 다 볼 수가 있는 시장에서 거거든요. 핫한 이슈는 다 붙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 좀 다른 이제 종목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대선 이슈에 대해서는 일단 불확실성이 워낙 큰 영역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그것 말고도 다른 사업을 잘 영위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말씀 주셨고요. 비만 쪽, 미용 의료기기 쪽 잘 영위하고 있는 한국 BNC를 또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음식료 쪽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아이템 선정할 때 수출주 단에서 하나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음식료 할까 화장품 할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대표님한테 여쭤보니까 음식료 쪽을 더 유망하게 보신다라고 대답을 주셨어요. 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선은 이제 그 음식료 쪽이 그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전체적인 우리가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증시가 좀 혼란스럽죠. 아무래도 뭐 대선 이슈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지금 미국 역시도 실적 시즌입니다. 특히나 이제 빅테크들의 이제 실적 발표를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장세에 대한 방향성이 조금 모호한 이런 상황이 좀 연출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장주들도 그리고 빅테크주들도 당분간은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 수혜받을 수 있는 건 어떤 것이냐? 바로 이제 경기 방어적 쪽입니다. 오늘도 이제 음식료 기업들이 어느 정도 좀 지수 방어를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사실 우리가 경기가 아무리 안 좋아도 사실 안 먹고 살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필수 소비재는 대표적인 이제 경기 방어주에 속한다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대선 이슈에 따른 어떤 불확실성이 계속 좀 있기 때문에 이제 종목 선정이나 이제 업종 선택이 좀 어려우신 분들한테 하나의 좀 도피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단순히 뭐 이런 개념뿐만이 아니라 뭐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특히 이제 K푸드에 대한 인기는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수출량도 지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죠. 뭐 제품 안 가리고 라면을 필두로 해서 뭐 냉동식품 그리고 김밥도 지속적으로 뭐 유럽이라든지 북미 쪽에서 지금 수출량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그 수출액 같은 경우에 지난해 또 역대 최고치를 또 갱신을 했습니다. 125억 달러를 갱신을 했는데 올해에는 아마 더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인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 사실 그동안 좀 내수 쪽에 좀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식음료 같은 경우에 가다 말다 그랬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수출을 완전히 좀 늘리게 되면서 어떤 구조적 변화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성장 초입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이 좀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밸류에이션은 좀 재평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기업들 안에서도 이제 북미 매출액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시장 상황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로서의 매력이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다라는 부분들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시기는 했는데요. 사실 뭐 한창 K푸드 열풍 불 때 이것도 K푸드였어 하는 것들이 막 다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종목 잘 골라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거에 주안점을 두면 좋아요? 우선은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건 해외 매출 비중입니다. 그래서 네. 대부분이 사실 식품 기업들이 매출 비중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해외 매출 쪽으로. 그래서 오늘 이제 사조시푸드나 사조대림도 이제 많이 올랐는데 네. 사실 이 기업들이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은 팩트지만은 사실상 해외 매출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천천히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은 이제 북미랑 유럽 쪽 매출 비중이 최소한 2자리는 나오는 기업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어디냐면은 첫 번째가 삼양식품이 해외 매출 비중이 가장 높죠. 네. 두 번째는 이제 CJ 제일제당입니다. 그래서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 이제 삼양식품에 비해서 좀 덜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밸류 부담도 좀 덜하기 때문에 이 CJ 제일제당이 앞으로 좀 음식 업종에서 좀 탑픽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북미 매출 비중도 한 24%까지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번 주에 또 이제 파리올림픽이 또 개최를 하죠. 이에 따라서 이제 판매량 급증이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해외 매출 비중이 기존에 이제 43%에서 이제 50%까지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50% 넘어가면은 앞으로 이제 음식료 업종도 대표적인 좀 수출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그 어떤 그 달러 강세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수출량이 늘어날수록 또 이제 매출뿐만이 아니고 내 수익성 개선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하반기까지 쭉 좀 기대감 가져가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CJ제당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음식료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뭐 물류 쪽도 하고 있고 사실은 바이오 산업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매출 비중이 한 14%로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이오 쪽도 좀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원가 경쟁력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가시화가 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해상운임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에서 특히나 이제 치료제 기업들에서 이 원료 운임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뿐만이 아니고 뭐 미국이라든지 말레이시아 전국 이제 전 세계 각지에 이제 생산 거점을 좀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이에 따라서 지금 바이오 쪽도 하반기에 실적 회복이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식품 바이오 쪽 이제 둘 다 합쳤을 경우에 오히려 상반기보다 하반기 실적이 좀 더 좋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좋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품 업종 중에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게 이 종목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음식료주 하면 내수주로서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수출주, 성장주로서의 체질 개선을 통해서 앞으로의 성장성 기대된다라는 부분 말씀 주셨습니다. CJ 제일제당 탑픽 종목으로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해리스 부통령 관련 종목들을 한번 또 봤으니까 이제는 트럼프 쪽을 한 종목 봐야 되지 않나, 섹터를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었을 때 내가 어떤 얘기를 제일 많이 했었지라고 되짚어 보니까 인프라더라고요. SOC 투자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건설기계 쪽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건설기계는 이제 굳이 따지면 트럼프 쪽에 조금 가깝죠. 네. 우선은 이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좀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이제 건설 경기 자체는 지금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실 PF 사태도 아직 이제 해결이 다 되진 않은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 건설사는 좀 그러더라도 이제 건설 기계 쪽이 좀 좋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결국에 이제 그 앞으로 건설 경기가 조금 그래도 하반기에는 반등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게 바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건설 경기 자체가 좀 안 좋았던 근본적인 원인이 결국에는 이제 고금리, 네, 고물가 때문이거든요. 지금 원자재 값 올랐죠. 그리고 이제 그 인건비도 오르는데 오히려 분양은 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고스란히 이제 부채로 지금 넘어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결국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건설 경기가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되려면은 결국에는 물가가 안정화가 돼야 되고 네, 금리가 좀 내려가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하반기 이제 상황이 상반기보다는 더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트럼프 관련해서 또 이제 그 전쟁에 대한 어떤 종전 기대감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종전을 또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우크라이나 쪽에 계속해서 무기를 좀 지원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이런 이제 인프라 쪽으로 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그 기대감 때문에 사실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현대 에버다임 그리고 뭐 HD 현대건설기계 오늘도 사실 흐름이 좀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 결국에 이제 해리스 쪽을 본다면 트럼프 쪽도 하나는 좀 보셔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닝 시즌이니까 우리가 실적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건설기계 쪽의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실적은 아마 3분기까지도 안 좋을 수가 좀 네.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당연한 게 아까 이제 건설 경기 자체가 좀 안 좋다고 했죠. 근데 이제 기계가 잘 팔리려면은 결국에 이제 건설업황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안 좋았기 때문에 기계주까지도 좀 이어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대부분 좀 기계주들은 또 수출주들이에요. 네, 근데 보면 이제 유럽이나 미국도 건설 경기가 좋았다라고 볼 수는 없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 2분기 실적은 굉장히 좀 안 좋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은 그래도 신흥국 중심으로 어떤 그런 굴착기에 대한 판매량은 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HD 현대건설기계를 좀 중점적으로 보면은 네. 최근에 이제 인도 시장에서 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뭐 점유율 8%에서 최근에 18%대까지 좀 늘어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중동, 사우디 쪽과 또 이제 그 장비를 한 800대 정도 공급 계약을 또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유럽과 미국에서 부진한 부분들을 신흥국에서 많이 좀 채워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좀 과도한 우려보다는 오히려 좀 실적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부진으로 인해서 하락을 한다면 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또 이제 트럼프에 대한 모멘텀 같이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HD 현대건설기계를 그 중에서도 좀 탑픽으로 꼽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OE가 지금 한 9%에서 10%대 나와 주는데 네. PBR은 여전히 좀 0.6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감안하더라도 좀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뭐 트럼프 트레이딩을 통해서 조금 수익을 볼 수 있는 이제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항상 변동성에 대비해서 분할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관련 기대감 언급을 해주셨고요. 2분기 실적 물론 부진하겠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저평가 매력 살아있다라는 부분 말씀 주셨어요. HD 현대건설기계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자, 이슈노트 이슬이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바닥에 있는 고수익 종목을 낚아보는 시간이죠. 강태공의 월척 종목,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바로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오늘도 기대가 되는데요. 띄워주시죠. 뭐라 했더라. 이건 또 뭐 때문에 가지고 오셨는지 궁금해집니다. 그냥 진짜 그 종목명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요? 옛날에 이제 그 오징어 게임에서 아마 명대사가 있었을 거예요. 그 뭐라 했더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야 할까요? 뭐라 했더라 하는 대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라 했더라를 무조건적으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잠시만요. 잠시만요. 힌트 주시는 거예요? 네,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 했더라를 뭐랬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네. 뭐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목명 바로 보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여주시죠. 그렇습니다. 에머리지. 네. 제가 좀 긴장을 했어요. 어쨌든 맞아요. 뭐랬지입니다. 뭐랬지. 확실히 기억은 날 것 같아요. 이 옛날 오징어 게임에 내가 뭐라 했더라에 그거를 이 사투리처럼 표현하면 에머리지가 돼요. 네. 자, 어쨌든 뭐 이렇게 뭐 말장난을 해봤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아마 시장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지금 지속적으로 이 바이든과 트럼프 이제 거기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해리스 이 부통령까지 껴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냥 우리나라가 좀 증시가 말도 안 돼요. 그냥 미국 시장에 따라 가지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갑자기 뭐 트럼프 쇼크다라고 하면서 국내 증시가 하락을 하다가 뭐 이제 뭐 바이든 쇼크다 하면서 하락을 하다가 이제 뭐 또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찌 됐든지 뭐 우리가 결국에 미국 시장에 따라 증시가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이 국내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하는 뭐 이제 미국 대선 관련돼 있는 모멘텀 매수해주를 우리가 안 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에머리지라는 종목이 추가적으로 앞으로 시장에 있어서 얼마든지 이런 이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제 미국 시장이겠죠. 이 미국의 이제 정부 정책 이런 반사익을 가지고서 갈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키워드를 보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일단은 뭐 이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조금 웃기긴 해요. 지금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진짜 모르겠는 게 이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역전했다라는 뭐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다 언론사마다 다릅니다. 그냥 뭐 이 사실 뭐 그런 게 전체 뭐 시민을 두고서 한 게 아니라 뭐 보면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뭐 표본이 뭐 1000명 대상 뭐 500명 대상 그러다 보니까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 어디에서는 지지율이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도적이라고 하는데 또 어디에서는 지금 또 뭐 비등비등하다. 그리고 또 어디에서는 이 양자 대결을 했더니 이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뛰어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그전에 뭐 지지율이 비등비등하다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처음으로써 이 뛰어넘었다는 사실 이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이 앞으로 이 당선 가능성을 또 열어두게 되는 그런 하나 모멘텀 중에 하나가 됩니다. 특히나 이게 양자 대결에서 이 뛰어넘었다라는 거지 다자 대결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더 높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만큼 뭐 사실 시장에서 이 지금 해리스 부통령 관련돼 있는 종목들을 올리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어찌됐든지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이었던 게 최근에 비트코인 뭐 이런 걸 얘기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이 마리화나 대마예요, 대마. 사실 이 과거에도 이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민주당이 정말로 이번에 졌다라고 뭐 이야기가 나왔어요. 졌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만큼 미국 시장도 좋지 않았는데 이때 진 줄 알았더니 껴봤더니 미국이 민주당이 우승했다, 뭐 압승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압승할 수 있었던 정책 중에 하나가 뭐였냐고 하면은 보통 경선주에서는 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지하게 만들어줬던 가장 큰 게 이제 마리아나 합법화에 대한 정책이었어요. 마리화나가 이제 대마랑 똑같은 거죠. 대마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대마라고 보시면 좋고 예, 예. 그 대마에 대한 부분에 이제 사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의료 비용이 굉장히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이제 이 필라델피아 같은 데 가면 걸어 다니는 좀비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사실 의료비용이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런 마약 쪽으로 사실 많이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대마를 합법화해 준다라는 거는 보통의 이 고통이라든지 통증을 참고만 있었던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는 이 진통제 역할을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까지의 이 민주당이 이 미국 시장에서
시장에서 민주당이 좀 밀린다. 사실 바이든 현 대통령이 좀 정책에 있어서 최근에도 막 논란이 많았습니다. 뭐 치매다 뭐다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민주당의 지지율이 막 떨어진다 했었는데 그 당시에 질 거다라고 예상했지만 이걸 뒤엎었던 게 뭐였냐고 하면은 이 민주당에서 제시했던 첫 번째가 낙태 금지였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이 마리아나에 대한 합법화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해리스 부통령 역시도 과거에 이 TV에 나와서도 마리아나 이 대마에 대해서도 이 합법화를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만큼 사실 이 민주당 내에서 이 마리아나 대마초 합법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이력한 사람이 해리스 부통령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이 해리스 부통령 관련된 가장 큰 반사익 수혜주는 사실은 마리아나 이 대마초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고요. 중요한 거는 이 지금 에머리지라고 이야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 에머리지라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면은 사실 종목이 갑자기 급등 나오면은 그때부터 올라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에머리지라는 종목은 사실 옛날에 거래 정지가 됐다가 다시 거래가 재개가 되면서 상호가 변경이 된 종목이고 아마 이 기업을 아시는 분들이 유프라이드라는 기업을 알 거예요. 유프라이드라는 기업이 과거에도 2017년도라든지 이 당시에도 그 미국 내에서 대마초 대마초를 이제 합법화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사실 이 대마 관련되어 있는 대장주는 사실 유프라이드였다 보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차트로도 보여드리겠지만 굉장히 과거의 상승폭을 봤을 때 오히려 이 유프라이드가 아니라 이 마리아나 대마초 관련되어 있는 대장주는 에머리지였던 만큼 이번에도 이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이 정책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 에머리지라는 종목이 강한 상승이 나와주지 않을까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예.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기업이 이제 자금 조달 및 사업 포트 다각화라고 해가지고 이 기업이 사실은 뭐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사실 거래 정지가 됐던 종목들은 뭐 자본 잠식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뭔가 사유가 있습니다. 안 좋았던 사유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행히 이 벼랑 끝에 갔다가 살아난 기업들이에요. 그럼 이 살아난 기업들이 당장의 재무가 좋아지진 못해요. 이 당장의 재무가 좋아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고 하면요. 첫 번째로 자금 조달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그 자금 조달을 한 걸 가지고서 추가적인 사업을 진행하면서 실적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머리지라는 기업 역시도 최근에 뭘 했냐고 하면요. 자금 조달과 함께 사업에 대한 사업을 다각화하겠다라고 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 있어요. 그럼 많은 분들이 그럼 오해하는 게 있는데 실적이 좋았던 기업이 실적이 더 좋아진다 해서 주가 상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옛날에 삼성전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는 매 분기마다 최대 실적을 기록해봐야 주가는 하락했어요. 왜? 전교 1등이 또 1등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전교 꼴찌가 막 전교 1등이 아니라 막 전교 막 50등만 해도 난리가 나요. 이것처럼 오히려 실적이 좋았던 기업보다는 실적이 안 좋았던 기업이 실적이 좋아졌을 때 주가 상승에 대한 탄력 모멘텀은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에머리지라는 종목을 좀 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건 이제 거래재개 후 지속적인 하락이라는 게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보통 거래 정지가 되면은 이 거래 정지됐던 가격대가 있어요. 그리고 거래가 재개됐을 때 이 1년이고 2년이고 물렸던 사람들이 당장에 그냥 이걸 털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 재개되는 날은 거의 다 하한가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밀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만 다져진다고 하면은 못해도 거래 정지 전의 가격까지는 올라간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거래 재개 후 지속적인 하락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고 에머리지라는 종목의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지금 보면은 이 종목이 당시에 여기에요. 지금 이제 와. 마리아나 관련해서 한번 올라갔던 적이 이때도 한번 올라갔었고요. 언제죠, 저 때가? 이때가 2015년도입니다. 아, 그리고 이때 다시 최근에도 한번 또 올라갔었고 최근에 17년도고요. 이때도 한번 올라갔었고 이때 뭐 별로 안 커 보일 수 있는데 이 당시에 올라갔던 상승폭이 6,000원짜리가 4만 원까지 거의 이제 한 6배 정도는 올라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사실 마리아나 관련 대장주를 찾으려고 하고 있는데 원래 대장주였던 종목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기한이라 보셔야 돼요. 원래 대장주가 여기 있는데 왜 이상한 데로 가는지 모르겠고 지금 보면 최근에 또 거래량이 붙고 있잖아요. 사실 오늘 지금 타이밍도 너무 좋은 게 갑자기 또 맨날 아쉬운 게 이걸 제가 원고를 거의 9시 반 이때 보냅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장중에 이제 방송 오고 있는데 보니까 뭐 이게 한 22%까지 급등이 급등하더라고요. 이게 또 맞나 싶었는데 다행히 조정을 주고 있긴 있어요. 그래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다? 지금 거래 재개 이후에 그냥 계속 하락이요. 아까 얘기했지만 거래 정지가 이때 됐고요. 거래 정지 이후에 재개되자마자 급락 나오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지속적인 하락이 나오고 지금 뭐한다? 거래 이제 붙이고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000원대만 강하게 뚫어내면은 상방에 대한 기대 정말 해볼 수 있어요. 다만 이 2,000원이 강한 저항인 만큼 저는 2,000원 아래서 여러분들이 좀 분할 매수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접근한다고 하면 갭도 메꾸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분할 매수를 해야 돼요. 사실 원래는 좀 아쉬운 게 뭐냐고 하면은 이 대마라는 게 그 보통은 미국에서 이걸 합법화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올라갔던 거예요. 근데 지금 대마, 이 마리아나 관련된 이 종목은 이걸 뭐 미국에서 합법화하겠다 이게 아니라 뭐 물론 몇 개 이런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미 합법화되는 주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이런 합법화라든지 이런 상용화에 대한 기대로 올라온 게 아니라 이게 오로지 해리스 부통령이라는 인물 때문에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빠질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로 우리가 좀 분할 매수를 좀 열어두셔야 되고, 지금 이 제가 봤을 때는 이 4,000원대까지 지금자에서 못해도 4,000원, 아까 원래 말씀드렸죠. 거래 정지 전 가격이 4,000원이어서 4,000원 위로도 한번 노려보면 좋겠다 좀 말씀드리면서 1,300원대를 깨지만 않으면, 이거 1,300원 깨면 원래 자리 가야 된다 보셔야 됩니다. 깨지만 않으면 충분히 상승에 대한 이 상방 랠리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대마 관련주를 찾고 있다면 이 에머리지에도 관심을 가져봐라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변동성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먼저 키워드 보여주시죠. 100%란 없다. 이거 정말 수수께끼 같은데 무슨 의미입니까? 아, 이거는 앞에 했던 이야기와 또 이제 같이 연결이 되는 얘기인데요. 많은 분들이 사실 주식에서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주식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손실은 절대 안 본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100%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100%는 없다는 건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방금 이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했지만 높아지고 있는 거지 뚜껑을 까볼 때까지 누가 당선될지는 모릅니다. 그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이 정부 정책 모멘텀만 가지고 갔을 때는 만약에 해리스 부통령이 안 된다.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 당시에 이제 힐러리 장관과 해가지고 그 당시에도 막 이렇게 하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이제 힐러리 그 당시에 이제 관련 테마로서 뭐 신재생 에너지들 다 함께 하한가 갔던 그런 이 기억이 또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100%는 없다는 게 지금 이제 해리스 부통령만 믿고서 이제 투자를 하기에는 안 됐을 때 리스크 해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오히려 우리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당선 가능성도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이제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이 반사익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해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해리스와 트럼프 양쪽에 발을 하나씩 걸쳐놓자 그렇죠. 이 의미인데 조금 전에는 대마를 봤다면 이번엔 뭐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자 종목명 보여주시죠. 수산중공업. 자 어떤 모멘텀이 있는 겁니까? 일단은 뭐 키워드로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여러분들이 이제 분명히 명심하셔야 되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 어떤 정책도 다 좋아요. 근데 여기서 가장 핵심은 제가 뭐 어제도 얘기했지만 분명하다라고 전 생각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종전이라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너무 지쳐 있습니다. 전 세계가 너무 지쳐 있고요. 특히나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종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전 세계적인 이 인플레이션 심화되었던 걸 이제 둔화시켜야 되고 물가도 잡아야 되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물가를 잡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당연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다. 이런 우리가 이 물가를 급격하게 인상시켰던 가장 근본적인 게 뭐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됐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애초에 뭐예요? 전쟁을 통해 가지고 곡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우리 시장에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설명드린다고 하면은 키워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이제 키워드를 보면서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반사이익 관련 수혜주로서 이 수산중공업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이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제 종전이 된다라고 하면은 종전이 끝났기 때문에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피해 복구를 해야 돼요. 피해 복구라는 건 당연히 재건이겠죠. 재건이고요. 재건에 대해서 사실 너무 다양한 것들이 많아요. 뭐 우리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식수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당장 뭐 일단 제일 기본은 일단 뭘 지어야겠죠. 뭐 우리가 학교가 됐던 뭐 살 곳이 되었던 뭐가 됐던 다 지어 뭐 응급실에 됐던 다 지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어쨌든 여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짓던지 말던지 뭘 하던지 말던지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지원 사업을 할 거예요. 지원 사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뭐가 따라오게 되느냐? 우리나라에서 뭐 어찌됐든지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이 지원 사업으로서 내보내게 되지. 뭐 진짜로 저 밑에서 막 이제 막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이 1위가 아니라 뭐 1%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을 아우 당신들 기업 돈도 못 버는데 저기 우크라이나 가서 돈이나 벌어오세요 하고 보내진 않는다는 거예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업계에 있어서 뭐 할 수밖에 없다. 독보적인 이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재건 관련돼 있는 사업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데 수산 중공업 같은 경우는요. 국내 유압 브레이크 등 이 특수 장비 관련해서 점유율이 국내에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뭐 했냐고 하면요. 과거에도 이런 이 시장에 있어가지고 뭐 이 재건한다라고 하면은 이 재건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수혜주로서 충분히 움직였던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재건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로도 움직일 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키워드를 지금 띄워주시면 두 번째로 좀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네, 지금 설명을 쭉 이어서 하고 계셨던 거죠. 첫 번째는 이제 방금 재선 가능성 수혜는 제가 이제 그 또 설명을 드렸어요. 네. 두 번째는 이 모회사 수산 인더스트리라고 중요한데 이 수산 인더스트리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 알겠죠? 제가 원전 수혜라고 적어놨어요. 원전 수혜라고 적어놨죠. 말 그대로 이제 SMR 관련되어 있는 시장의 성장 반사익의 수혜주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SMR이라는 게 제가 예전에 얘기했지만 AI 시대에 있어서 SMR 역시도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일단은 뭐라 했습니까? 이 뭐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에 대한 이 SMR도 맞지만 지금 애초에 트럼프 뭐 똑같은 거 위에랑 또 엮이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자국 정책 중 하나가 리쇼어링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가 있는 이 자국의 기업들을 미국으로 돌아와라라고 해서 계속해서 데리고 오다 보니까 이런 최근에 이 기업들이 자꾸 이제 AI 이런 것들을 접목하다 보니까 전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실질적으로 미국이 이제 리쇼어링만 계속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전력 부족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원전 투자가 지속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게 SMR이라고 말씀을 예전에 한번 드렸는데 그 SMR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으로서의 수산 인더스트리가 지금 이 과거에도 급등했던 이력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수산 중공업은 이 SMR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이 없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주식이 그래요. 뭐냐고 하면은 자회사, 모회사 아니면 뭐 계열사 이렇게 막 상장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떤 종목이 상한가에 가요. 그러면 그냥 밑에들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에코프로가 움직이면 에코프로 BM도 움직이고 뭐 에코프로는 머티리얼즈도 움직이고 그러니까 그냥 시리즈로 움직이는 뭐 셀트리온이 갑자기 급등 나온다. 셀트리온은 헬스케어가 움직였다가 셀트리온은 HNG가 움직였다가 이런 것들 제약이 움직였다가 이런 것처럼 이 그룹 세트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SMR이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이 과거의 수산 인더스트리가 급등이 나왔을 때도 모회사요? 예, 모회사. 네. 그래서 급등이 나왔을 때도 사실 수산 중공업이라는 기업이 급등 그 당시에도 급등이 같이 나왔던 이력이 있을 만큼 사실 뭐 원전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는 없다 하더라도 어찌됐든지 모회사가 수혜를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수산 인더스트리라는 종목은 얼마든지 추가적인 상방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나 수산 중공업은 그런 네.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뭐 기술적인 반등 기대다라고 표현하는데 기술적 반등 기대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수산 중공업 같은 경우도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월봉상 흐름을 봤을 때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전에 이 고점대가 거의 한 2,000원대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2,000원대를 강력한 저항.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을 보면 알겠지만 2,000원대가 강력한 저항이라고 하지만 역사적으로 20년 동안 만들어냈던 저항이에요. 20년 동안 만들어냈던 저항을 이번에 뚫어내고 그 다음에 지금 눌렸어요. 그러니까 삼각수렴 때 다시 돌파한 자리가 나오고 있죠. 그럼 이 구간이 20년 만에 돌파 나왔는데 수산중공업도 자기도
기업들도 이 종목이라고 하면 이 안으로 다시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20년 동안 뚫기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다시 네네. 들어간다. 그냥 멍청한 짓이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2,000원대가 굉장히 강한 저항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지라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구간대만 잘 다져준다고 하면은 아마 이 기업의 강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근데 오늘도 차트 보면은 또 한 번 치솟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렇죠? 좋은 거예요. 지금 이 구간대 들어오니까 보면 아시겠지만 차트 보니까 2,000원을 터치할 때마다 뭐 하냐고 터치할 때마다 나 죽지 않을 거야. 아, 나 안 죽는다니까? 아니, 나 안 죽는다고. 지금 계속 지금 죽이려고 하니까 안 죽는다.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물량사도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2,200원을 강한 저항으로 만들어놓는 이 구간에서는 아래로 한번 분할 매수 잘 해보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수익에 대한 기대를 좀 해보실 수 있다 생각해보고 있고요. 예. 목표 가격도 지금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전 열린 자리가 과거의 고점 6,000원 이렇게까지 안 깨진다고 하면 아마 다시 한번 신고가 이 쌍봉을 만들든지 아니면 신고가로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6,000원이란 구간대를 목표가로 보시면서 손절 가격 1,8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충분히 수산중공업 역시도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보고 나오실 수 있을 거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바닥에 있는 고수익 종목을 낚아보는 강태공의 월척 종목 시간이었는데요. 해리스와 트럼프 양쪽에 발을 다 걸쳐놓는 종목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알려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강태공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 투자 인사이트를 넓혀보는 시간입니다. 역발상 투자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오늘 주제를 얘기를 해보기에 앞서서 7월 시작하면서 언급해 주셨던 그 KB금융 오늘 주가 변동이 좀 심하더라고요. 한번 짚어주실까요? 이게 어제 시간이 끝나고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실적이 예상 컨센보다 좋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주주 환원에도 본격적으로 더 힘을 쓰겠다라고 했는데 주가는 되레 이제 장 초반에는 갭 떠서 상승을 했다가 그러니까요. 차익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어필을 좀 해드리면 영업이익이 원래는 1조 9천억 정도 나온다고 했는데 2조 3천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순이익 정도도 1조 4천억 정도 나온다고 했는데 1조 7천억이 나왔죠. 그러니까 모두 순이익 모두 이제 상승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주가의 흐름이 실적을 앞두고 먼저 선반영이 되면서 상승을 했다라고 보는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재료가 오늘 소멸이 되니까 일단 좀 수익 실현을 해놓고 보자라고 하는 투자 심리가 좀 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앞선 고점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9만 원 정도 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9만 원을 장 초반에 돌파를 하면서 9만 500원까지 가니까 일단은 좀 팔고 보자라고 하는 투자 심리가 좀 강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게 실적 발표 전에 주가가 미리 움직였느냐 아니면 움직이지 않았느냐를 먼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내일 실적 발표를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주가가 먼저 선반영이 되면서 하락을 했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가가 미리 좀 선반영이 되지 않았고 하락을 했기 때문에 되레 내일 실적이 나오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적에 선반영이 되는지 선반영이 되지 않았는지를 주가를 먼저 보고 나서 판단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것만 좀 짧게 죄송합니다. 이것만 좀 짧게 더 여쭤보고 싶은데 네. KB금융이 지금 차익 매물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 실적에 대한 재료 소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실적이나 이런 건 다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향후 주가 흐름은 뭐 우상향으로 갈까요? 뭐 향후 주가 흐름은 뭐 충분히 우상향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네.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다 보니까
일단은 좀 팔고 보자라고 하는 그런 매물이 많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예. 지금 뭐 실적도 계속 긍정적인 흐름이고요. 근데 KB금융만 이렇게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반면에 다른 종목들 뭐 신한지주나 IBKB나 뭐 BNK나 뭐 이런 BS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다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금융주 관련 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차익 매물이 나오거나 아니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차익 실현 또는 조정인데 그래도 실적이 받쳐주니까 앞으로의 주가 전망에 대해서는 좀 우호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주제에 넘어가겠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에 대한 보고서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하나증권이고요. 목표가를 42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고 북미향 매출의 수주 마진이 견조하다. 전력기기, 미국, 중동 이어서 유럽까지 수출을 하고 있고 미국 법인의 안정적인 성장, 중국 법인의 회복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42만 원이라는 목표가가 50%나 상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만큼 좋다고 보는 거겠죠? 그렇죠. 그 국내뿐만 아니라 이 해외 쪽의 데이터 센터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해외 쪽 이제 빅 기업들에 대한 그런 투자 흐름들을 보시면 MS가 130조 인공지능 관련돼서 데이터 센터 구축 예정을 하고 있고요. 6년간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만 봐도 뭐 상당히 좀 이슈가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구글도 핀란드, 일본, 네덜란드, 벨기에 등의 데이터 센터를 확정하거나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테슬라도 이제 중국의 자율주행 관련된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만 보더라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 대한 그런 데이터 센터의 그 계속적인 뭐 폭증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도 이제 KT가 25년 가산 그리고 26년 부천에 데이터 센터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SK가 26년 양주에 또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IDC 센터 확대로 인해서 인프라 업체들이 먼저 선반영이 되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좀 특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력 관련된 인프라, 뭐 발전기, 전선, 변압기 뭐 이런 종목들이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인공지능하면 이 HBM이나 여러 가지 반도체 쪽 여러 가지 종목들이 상승을 할 줄 알았으나 되레 더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인프라 쪽 관련된 부분이라 이게 이제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 그런 흐름들이 전개되고 있어서 이 뭐 HD 일렉트릭도 실적이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발표된 시점에서는 뭐 단기적으로 좀 약세 흐름을 보였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였지만 뭐 추이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이 36만 원 정도 선인데 그 42만 원의 목표 주가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발전기나 변압기, 전선 관련주도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이것도 함께 주목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짚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리포트 내용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리포트 제목은 이제 상단이 너무 열리는 실적이라고 나왔습니다. 하나증권에서 나왔고요. 목표 주가는 42만 원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제 수주 금액이 상회가 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 실적에 대한 컨센은 이 수주 잔고로 봤을 때 52억 5천만 달러가 이제 2분기 때 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37억 4천억만 달러를 예상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60%를 상회를 한 부분이죠. 이 수주만 보더라도 그런 이제 수주 금액에 대한 상회가 좀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 3분기에 둔화가 가능하지만 북미향 쪽 매출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이후에는 뭐 그 일시적인 외형 둔화가 가능하지만 이 기존에 대한 가이던스 상회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마진율이 북미향 쪽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이게 쉽게 뭐 꺾일 것 같지 않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자세히 뜯어보면 2분기 매출액이 9,169억이고요. 근데 전년 대비했을 때는 뭐 42% 정도 상승을 했지만
이게 영업이익 정도 수준을 보시면 좀 놀랄 노자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100억, 257%가 올랐다. 그래서 예. 컨센서스를 상회한 부분이고요. 전년 대비했을 때 외형이 성장하고 모든 부분에서 이제 매출이 좀 증가가 됐다. 그래서 이걸 좀 자세하게 뜯어보면 전력기기 쪽 관련돼서는 북미, 중동 시장이 강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고 유럽도 매출이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배전기기 관련돼서는 제품만 다를 뿐 전력기기와 동일한 그런 우상향에 대한 시장에 대한 흐름이 계속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회전기기 관련돼서는 북미양 친환경 프로젝트 관련돼서 매출이 지속이 되고 있고 그리고 선박용 제품 성장세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그 미주 법인 관련돼서는 뭐 계속적으로 상승이 이어지고 있지만 중국 법인은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를 보시면 미국 정책 가능성을 보더라도 이 견조한 시장이다. 그래서 주요 변압기 생산 업체들이 연이은 증산 계획에도 불구하고 전방 수요가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전반적으로 다 아울러서 평가를 해보면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게 좀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판가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라는 게 뭐 핵심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자세히 짚어주셨습니다만 상방이 너무 많이 열린 실적이다라는 말만큼 좋은 표현이 있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리포트 바깥에 있는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도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미국 대선이랑은 전혀 상관없이 누가 되든 이 전력 인프라 관련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증축은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 인공지능 관련돼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투자라고 좀 볼 수 있어서 관심을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IEA라고 하는 이제 일렉트릭시티 2024 보고서에 따르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총 전력 소비가 2026년에 이제 2배까지 늘어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2022년에는 460 테가와트 시라고 했을 때 이게 26년에는 620에서 1050 테가와트 시가 될 수 있다. 이게 2배 정도 늘어나는데 이걸 이제 데이터 센터를 기존 데이터 센터와 AI죠. AI 서비스 지원하는 데이터 센터로 이렇게 합쳐 놓는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전력 소비가 10배 이상 는다라고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얼마만큼 우리한테 좀 다가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다가온다라고 하면 역시 이제 데이터 센터들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설명했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못해도 뭐 저점 부근에서도 한두 배, 뭐 많게는 뭐 5배, 6배, 10배 정도까지 올라간 종목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면 이게 실적보다는 수급에 대해서 영향으로 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으로는 좀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진다라고 해도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나서는 이제 박스권으로 갇혀서 움직이거나 이제 그런 흐름들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펀더멘탈로 그래도 움직이고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 적정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상승폭이 좀 더 커진다라고 하면 수급에 대한 논리로 좀 해석을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해리스냐 트럼프냐 정신없이 지금 왔다 갔다 여러 종목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전력 설비 쪽에는 그래도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목표가가 42만 원입니다. 이거 충분히 달성 가능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40만 원까지는 40만 원. 충분히 좀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뭐 오늘 올해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만 보면요. 올해 실적이 3조 6천억 정도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7,700억. 순이익이 5,643억입니다. 그래서 EPS가 한 15,654원 정도 나오고요. 34만 6천 원 목표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PER이 22배 수준이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25년에 대한 실적으로 연결해서 보면 16배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가 그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제 오늘로써 이 역사적인 신고가가 또 달성이 된 흐름입니다. 오늘 장 초반에 37만 4,500원까지 고점을 갱신했어요. 근데 이거를 보시면
계속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잖아요. 근데 올해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 2년간 상승을 했다라는 거를 감안을 해보면 추가적인 상승은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단기적인 기술적인 흐름은 한 목표가 40만 원 정도로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되 뭐 이 재무적인 펀더멘탈적인 부분도 계속 유효하다라고 하는 거를 감안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오르기도 또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0만 원 정도를 일단 단기 목표가로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리포트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이번엔 SGC 에너지인데요. 하나증권의 리포트고요. 42,000원의 목표가가 유지됐습니다.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고 있고 발전 부문의 외형 및 그리고 이익률이 동시에 개선되고 있다. 건설 부문 흑자 지속 긍정. REC,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가격이 올라서 그 수혜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해리스 부통령이 부상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수혜주가 뭐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친환경 에너지잖아요. 이번에는 자, 업황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 바이든 대통령의 그 정책을 고스란히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 답습을 한다라고 하면 이 대체 에너지 관련돼서는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가 최근에 좀 많이 발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그리고 수소나 원전 그리고 이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하지만 이제 대체 에너지가 얼마만큼 이 효율적인 전력을 생산하는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는 가성비가 제일 좋은 게 원전이기 때문에 원전 관련된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소형 원전 관련돼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이제 태양광 관련돼서는 19년 연속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석탄보다 이제 2배 많은 전력을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상당히 좀 뭐 규모 면에서도 크고 그리고 이제 풍력 쪽이나 뭐 이런 쪽도 계속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 친환경 관련된 트렌드가 계속 확대가 되다 보니까 바이든 때 이제 전기차나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관련돼서도 계속 정책적으로 보조금을 지원을 하면서 육성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한 이제 탄소 배출권 거래세 관련돼서도 도입을 속속들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이제 제도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국내 쪽에서도 지금 탄소 배출에 대한 부분을 공장을 많이 돌려서 이 배출을 많이 했다라고 하면 그 관련된 부분을 사서 어떻게 보면 상쇄를 하는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동사도 이 열병합 발전소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쪽에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바이오매스나 재생연료를 통해서 열병합 발전소를 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증기와 전기를 생산을 해서 이 전기는 자체 사용 후에 모두 이제 전력 거래세에 판매를 한다, 전기를 판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동떨어진 부분은 아니고 이 열병합, 신재생 관련된 부분으로 전기를 팔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해리스 부통령이 지지율이 좀 생각보다 잘 나온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지금 친환경 에너지 쪽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SGC 에너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리포트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텐데 깜짝 놀랄 만한 부분이 실적이더라고요. 실적. 예. 하나증권에서 이제 바이 목표가를 42,000원으로 매수 유지했고 예. 그리고 이 반기 만에 이제 제목을 보시면 반기 만에 23년 연간 이익을 상회를 했다. 그러니까 2분기 만에 1, 2분기 만에 작년 실적을 넘어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제 실적이 좋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업 부분으로 보면 이제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발전 에너지 부분과 건설 및 부동산 그리고 유리 부분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매출 규모가 큰 게 에너지 쪽과 발전 부분이에요. 이제 에너지 쪽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그 재생에너지를 이제 앞에서 열병합
발전소에서 만들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만드는 즉즉 족족 이제 팔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게 이제 가격에 상당히 민감하죠. 가격이 높아지면 높게 팔 수 있는 거고 낮아지면 낮게 이제 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되게 민감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발전인데 전기 판매가 조금 낮아진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건설 쪽은 흑자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4분기부터 이제 수주 관련된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하는 게 두 번째 나와 있는데 2분기 매출액이 6,068억이고요. 그리고 뭐 2분기 매출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680억으로 역시 영업이익 자체가 2,148%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게 좀 놀랍죠. 그래서 컨센서스를 상회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에너지 발전 부분에는 이제 그 전기 판매가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증가가 되는 효과를 보고 있다. 그래서 이 원가 하락에 대한 마진 상승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REC 앞에서 얘기해드렸던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관련된 판매 가격이 계속 높아지면서 이익 평가도 한 300억 정도 늘어났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22년 기준 대비했을 때 이 8.1% 하락을 했고 23년에는 15.9%가 이제 REC가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부분이 이제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 25년 2분기에도 이제 높은 긍정적인 효과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23년 9월에 8만 원 초반을 기록을 했었던 이 REC가 현물 가격으로 지금 이제 7만 원 중후반대까지 초반대까지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평균으로 보면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더 가격이 높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평균 가격이 계속 높아지면 동사에 대한 수익이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건설 부동산은 실적 인식 둔화에 따른 매출 부진이 뭐 확인이 되고 있지만 이제 하반기부터 23년에 수주했었던 해외 수주에 대한 실적이 본격화된다라고 하면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3분기 발전 관련된 부분 성수기와 그리고 4분기 건설 부분에 대한 매출이 좀 늘어나면 연간 2천억도 기대를 해보겠다라고 이제 보고서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탈탄소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있는 이런 시대에 친환경 방식으로 에너지를 만들면 그 에너지를 팔 수 있는 시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SGC 에너지가 지금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리포트 바깥의 이야기도 들려주시죠. 이게 이제 유리 사업부를 얘기를 안 했지만 유리 사업부가 매출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뭐 몇백억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높지는 않는데 유리 사업도 이제 회복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게 좀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해로가 고장 났었어요. 근데 용해로를 다시 보수 완료를 하면서 판매량이 이제 회복이 어느 정도 됐고요. B2B와 B2C로 나눠서 계속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 그래서 B2B는 21년부터 드럼 세탁기에 이제 도어 글라스를 양산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음료 및 주류 시장에 들어가는 유리도 이제 동사 쪽에서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자회사가 있습니다. SGC 이테크 건설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SGC ENC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이제 흑자 전환을 했거든요. 1분기에 이어서 2분기도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근데 동사 쪽에서는 이쪽에 뭐 상당히 많은 돈을 많이 빌려주거나 뭐 이 자금을 좀 조달을 해줬어요. 그래서 2023년에 200억 자금 대여를 했고요. 그리고 24년에 유동성 자금으로 800억 채무증권을 발행을 해서 역시나 자금 조달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앞으로 어떻게 좀 살아나는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만약에 못 살아난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동사에게는 좀 타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건설 부분에 대한 역량이 얼마만큼 좋아지는지가 관건일 것 같다. 근데 지금 시점으로 보시면 어차피 연결로 잡혀서 건설 관련된 매출은 이 SG ENC에서 연결이 돼서 움직이고 있어서 해외 수주나 여러 가지 수주권들이 뭐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그런 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 SGC 이테크 건설이라는 게 SGC ENC로 네, 네, ENC 로 이름이 바뀌었죠. 바뀌어 있다. 종목명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렇다면 목표가가 42,000원인데 지금이 27,000원 정도입니다. 자, 유효한 수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뭐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올해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만 보면 이 PER이 4.1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제 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목표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PER이 5.78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만 감안해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차트를 좀 보시면 예. 차트가 이제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22년의 고점이 거의 6만 원대까지 흐름을 보였었는데 이게 이제 2만 원대까지 하락을 하면서 이제 바닥을 좀 확인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뭐 우상향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뭐 42,000원까지는 충분히 뭐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1차적으로는 3만 원을 좀 돌파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3만 원 돌파를 하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한 10%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3만 원 돌파를 하면 이제 뭐 본격적으로 좀 추가적인 흐름이 랠리가 좀 펼쳐질 가능성도 높다. 그래서 펀더멘탈적으로 보셔도 무방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차 기술적 목표가를 3만 원 정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팀장님 짧게 이 수소주들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SGC 에너지 같은 비슷한 차트를 보였단 말이죠. 이 그렇죠. 수소주들도 지금 계속 쭉 빠졌는데 이 해리스 관련해서 수소주들 다시 좀 주목받을 수 있습니까? 이제 수소주들도 뭐 주목을 받을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이제 수소차 관련된 부분이 제일 좀 박해요. 예, 그러니까 예. 실적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수소차 관련된 부분보다는 이제 수소 에너지 쪽이나 뭐 ESS 쪽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업체라고 하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수소차라기보다는 수소 에너지 ESS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업체들, 그 수소줄 중에서도 그런 쪽을 좀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손창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익률 4대 천왕의 종목을 엿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수익 상황 오늘도 함께 볼 텐데요. 오늘은 이재진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공개할 종목은 우리기술투자라는 기업입니다. 이미 우리기술투자는 기존에 말씀드려서 한번 수익을 내고 나왔었던 종목인데요. 바로 비트코인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트럼프 정권이 현재 굉장히 강력한 지금 이제 다음 대선 주자로서 현재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커지자 트럼프라는 인물이 그러자 자연스럽게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부터 굉장히 긍정적으로 발언했던 비트코인 가격이 밀려 올라가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도 파동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아직 11월까지 대선이 현재 남아있는 만큼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다시 공약해주면 다시 반등 상승하면서 수익을 만들어줄 만한 자리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해당 종목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해당 종목 일정도 좀 명확해서요. 단기간에 한번 노려볼 만한 구간이 나오면 베팅해볼 만하다라고 봐요. 명확한 기준은 7월 24일 이더리움 현물 ETF가 이제 곧 출시가 됩니다. 비트코인에 이어서 메이저 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유동성이 증가가 되겠죠. 그리고 7월 26일 날짜에 이게 가장 중요한데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서 트럼프가 직접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일정이 조금씩 변할 수 있겠지만 직접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가서 연설을 한다는 얘기는 관련 종목에 혹은 비트코인 자체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정확한 26일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단기 눌림목에 자리를 준다라고 하면 단기 눌림목에 사서 기술적 반등을 통해서
수익을 한번 챙길 수 있는 자리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눌림 목판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매수가 가격 자리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가격 전략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기술 투자는 이제 현재 정치 이슈가 뜨기 전까지는 굉장히 눌림목이 나와주다가 이슈가 나오고 나서 단기 반등이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 제가 1차 급등 시기에 눌림목 자리에서 잡아서 단기 급등이 나온 자리의 수익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이날 날짜로 이제 정확하게 지금 이제 수익 실현을 하셨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수익 축하드리고 다시 지금 현재 조금씩 흔들리면서 다시 눌림목 자리에 왔는데 현 구간 다시 공략할 만한 자리가 왔다고 봅니다. 8,300원, 그 전에 드렸던 가격과 동일합니다. 8,400원에 300원 자리에서 다시 한번 눌림목 매수 들어가시고 목표가 자리는 9,300원 동일합니다. 똑같이 한 10포인트 구간 안에서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현재 9,300원 보시고 손절가 자리는 7,800원 자리 조금 지금 현재 밀렸을 때 손절할 자리 꽉 잡고 공략해 보시면 아마 지금 제가 오늘 두 번째 사인 드렸는데 3번, 4번 또 자리 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속적으로 보시면서 수익 실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챙겨드렸습니다. 이재진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 투자에 대한 체크 포인트 저와 함께 또 확인을 해보시죠. 최근 트럼프 후보가 나는 가상화폐 대통령이다 이런 발언을 내놓으면서 관련주들의 급등이 있었는데요. 살짝 눌림목이 나올 때 공략을 한다면 단기적인 기술적인 반등을 통해서 수익 챙길 수 있다는 부분 말씀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9,300원, 손절가 7,8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호진 전문가 바로 연결해서 다음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이제 오늘 추가적으로 공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산 4사로 이제 많이 알고들 계실 텐데, 사실상 뭐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이 방산주에 대한 이 중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부분은 계속 나왔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단순히 이제 기대감만 있는 그런 섹터가 아니라 이제 정말로 실적이 나와주는 그런 섹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이 조금 더 붙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제 트럼프 후보가 지금 굉장히 지지율이 좀 높다라고 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주들이 전반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 방위비의 증강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강조해왔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산주들이 조금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기대감이 같이 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실제로 최근 들어서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전 세계적으로 이 방위비에 대한 이 예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방위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혜 볼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사실상 지금 이제 폴란드 이제 K2 전차를 통해서 폴란드향 매출이 계속적으로 찍히게 되면서 현대로템은 크게 상승을 좀 보였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사실 1분기까지만 해도 주춤하다가 이제 2분기부터 다시 인도가 시작이 되고 또 이제 다음 이제 9월이죠. 9월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 2차 계약까지도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제 그래서 K2 전차를 수출을 통해서 계속적인 수익성을 확보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K9 자주포라든지 K239 전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가적인 매출을 지금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뭐 추가적으로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실적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잠깐 한번 보시면은, 네, 실적을 보시면은 지금 2분기에 예상하는 매출액이 대략적으로 뭐 9,9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은 한 800억대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예상치를 뛰어넘을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 지금 예상을 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2조 원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000억을 넘어서는 그런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2분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 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 이 매출액이 1조 원이 넘어서는 것,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000억이 넘어서는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사상 최대 이 분기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영업이익률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이전에 뭐 4%, 5%, 최대 7%까지 나왔었는데 이제는 8%대로 이 수익성 자체도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수익성이 더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이제 수출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 현대로템이라는 기업이 가지 못했었던 이유가 바로 철도 부문에 있어서 부진함을 겪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억눌렸었던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저가 수주 부문도 해결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다 웬만큼 저가 수주는 다 털어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철도 부문에서도 저 부진을 좀 떨쳐내고 하반기서부터 그리고 내년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제 추가적인 수주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철도 부문 그리고 방산 부문 모두 다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히 남아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면서 가격 전략까지도 안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뭐 사실 현대로템뿐만이 아니라 다른 방산주들까지도 신고가 경신을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신고가를 경신을 해줬는데, 사실 신고가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수가는 45,000원에서 47,000원 정도로 살짝 낮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이미 뭐 주봉이나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이미 지금 역사적 신고가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최대 실적을 기반, 이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신고가 랠리를 이어간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PBR 같은 경우에도 2배에서 3배 정도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실적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사실 PBR 뭐 예상 12개월 PBR로 좀 보더라도 이게 55,000원 혹은 그 이상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지금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서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53,000원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뭐 21 이평선 부근, 그래서 단기적인 뭐 중단기적인 이 추세가 깨지는 자리인 41,000원으로 잡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현대로템에 대한 투자 포인트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기대감을 넘어서 실적이 잘 나와주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해주셨고요.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된다라는 부분 강조해 주셨습니다. 53,000원 목표가로 잡고요. 손절가 41,000원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딜사이트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결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수익사항이었습니다. 네, 라스트 빅딜 함께 하시죠. 현재 시간 3시 11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특징주 확인해 보고 종가 매수 여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성웅 다올투자증권 차장, 이주연 M인베스트먼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두 분과 함께 특징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한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의 투자의견 상향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이제 최악 벗어났다. 긴 터널을 뚫고 빛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의견들 나오고 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의견 들어볼게요. 들어주세요. 이성웅 차장님 왜 늦게 드셨어요? 네, 이성웅 차장님. 그렇군요. 이성웅 차장님 의견부터 좀 들어볼게요. 예, 저도 이제 대표님과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그 매수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우선 한샘 같은 경우에 정말 오랜만에 다시 한번 시장에서 좀 얘기가 나오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 어떤 네. 특별한 이슈보다도
이제 뭐 기업 가치나 어떤 실적 측면에서 좀 부각을 오늘 좀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어서 다른 어떤 이 기업들의 어떤 신고가 종목들에 대한 매수 관점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한샘처럼 오랜만에 좀 관심을 받았을 때 좀 바닥에서 잡는 전략으로 보면은 한샘도 지금 현재 구간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한샘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이제 건설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낙관할 수는 없잖아요. 뭐 지금 예. 봤을 때도 이 바닥에서 매매 거래량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올라오는 구조는 올라오는 구조는 보일 수 있겠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바닥 다지기라고 좀 저도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뭐 그만큼 이제 뭐 건설 경기가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좀 이런 우려감은 주가에 좀 선반영됐던 감은 분명히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한샘 같은 경우에도 단순 어떤 건설 그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리모델링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 리스크나 또 그리고 또 그 전에 주가가 악재를 선반영했다는 점에서 봤을 때 한샘은 지금 구간은 충분히 매수 관점을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예. 물론 이제 이 한샘의 리모델링 쪽에서의 기대감도 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샘이 구조적으로 사업 부분을 몇 년 동안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그전에는 어떤 단품에 대한 그러니까 뭐 부엌이나 싱크대 이쪽에서의 단품 쪽에서 매수 이 판매나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이 한샘은 이제 패키지 쪽의 사업에 이 눈을 지금 돌리고 있는 상황을 좀 잘 구현을 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가율이나 어떤 마진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개선세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걸 보면은 이제 한샘에 대한 증권사도 지금 목표 주가를 뭐 77,000원, 7만 후반대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뭐 2분기, 뭐 하반기 때 좋아진다라는 것보다도 이 그전에 좀 우려됐었던 이 부분이 이 선반영됐기 때문에 오히려 내년 상반기 때를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좀 매매 거래량이나 여러 가지 그 매크로 지표도 중요하지만 뭐 그런 부분은 지금은 개선세가 나올 가능성이 뭐 전 세계적인 이 통화 정책, 뭐 금리 인하나 여러 가지 효과로 봤을 때도 충분히 가능성은 더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예, 금리 인하가 되면 건설 경기가 좋아지니까 지금 이런 이제 리모델링이라든지 뭐 가구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기업들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런 흐름 속에서 지금 한샘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한화 시스템인데요. 오늘도 지금 뭐 10%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 이제 뜨거운 종목이죠. A사라고 부르는 레이더, 전투기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럽 시장의 수출을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에 대한 종가 매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들어주세요. 자, 일치하는군요. 네. 자, 이번엔 이주연 대표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최근에 좀 방산주들에 대한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잖아요. 그래서 신고가 쓰고 이제 굉장히 탄력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았었는데 그 반면에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산 부품주이고 방산 수주가 계속 이어지게 되고 뭐 수출이 좀 반복이 되면은 하나 시스템도 같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네, 근데 상대적으로 그런 좀 어떤 호재나 기대감들을 주가상으로는 반영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서야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인 키 맞추기가 지금 현재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방산 수출이 계속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와 함께 좀 동반돼서 뭐 레이더라던가 이런 관련한 부품들도 지금 앞으로 계속 좀 상승이 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 그 실적이나 이런 것들 좀 구조적으로 봤을 때 하나 시스템이 수출 비중이 원래는 한 10%대 정도였었는데 이제는 20% 가까이 좀 늘어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2027년도, 28년도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30% 가까이 더 늘어날 걸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 방산 수주가 계속 현재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하반기에도 좀 굵직굵직한 어떤 수주가 더 있을 걸로 현재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수주에 대한 모멘텀을 제외하고서라도 현재 지금 이미 수주를 한 거, 이미 수출을 하고 있는 물량들, 매출로 찍히고 있는 물량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현재 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사우디에다가 그 천궁2죠. 천궁2 다기능 레이더
다 수출을 했는데 이게 1조 2천억 원 규모입니다. 상당히 큰 규모고 이 천궁2가 이제 이번 실적부터 좀 반영이 될 걸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폴란드 쪽으로 K2 전차 수출한 것도 마찬가지로 매출상에 반영이 될 걸로 현재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서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A사 레이더죠. 예. A사 레이더도 이제 K2 21향으로 하나 시스템이 최초로 지금 현재 뭐 양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기존에 LIG 넥스원이랑 좀 경쟁을 했었는데 일단은 하나 시스템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점에서도 어떤 경쟁력을 좀 보여줬다라고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출 인식이 현재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외형 확장에 대한 기대감도 현재 있다라는 거 좀 이제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시스템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부 중에 UAM 관련한 신사업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UAM 관련한 사업부가 사실 전체적인 사업부를 좀 구분지어 봤을 때 수익성이 좀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네. 적자를 보고 있는 가장 크게 적자를 보고 있는 사업부였는데 이 사업부가 아무래도 UAM이 어떤 좀 실현 가능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지연이 되면서 이제 좀 이 투자를 중단하겠다, 투자 중단을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UAM 사업부를 이제 철수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런 적자 사업부가 빠져나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수익성 측면에서는 더 이제 개선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현재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하나오션이랑 하나시스템이 이제 같이 얼마 전에 필리조선소,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했다라는 그 뉴스가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일단은 그 안에서 지분율을 좀 따져 보면은 하나오션이랑 하나시스템이랑 둘이서 같이 이제 4대 6이죠. 하나 시스템이 60% 정도 출자를 해가지고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MRO 사업에 좀 진출을 하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현재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 매출이 나는 건 아니지만 일단 미국의 MRO 사업 자체가 이제 규모만 따져보면 한 20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사업에 진출할 수 있을 만한 현재 교두보를 좀 밟았다라는 점에서 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멘텀들이 현재 있는 상황인 만큼 그런 점들을 좀 주목을 해보시면 면서 이제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게 네. 이제 그 하나 시스템 위성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초소형 위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해리스 부통령 관련해서 좀 지지율이 또 올라갔다 여론조사 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좀 러닝메이트로 좀 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부통령 이야기가 후보로, 나오고 네. 부통령 후보. 그래서 같은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사람이 그 나사의 우주항공사 출신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함께 하고 그 같이 좀 추진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어떤 좀 기대감 이런 것도 함께 이제 들어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나시스템 방산주 안에서도 돋보이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붙는 상승 나와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매출 증가 기대감 더불어서 여러 가지 정치적 모멘텀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앞서서 뭐 해리스 부통령 얘기 나왔으니까 관련주도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며칠 전만 하더라도 계속 시장에서 트럼프 얘기만 했었는데 이제 이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면서 해리스 관련주 얘기도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친환경 섹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CS 윈드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또 두분 일치하는군요. 이번에는 오, X인가요? 갈렸습니다. X죠. 그러면 네, 이주연 대표님부터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사실 CS 윈드는 이렇게 나쁘게 보는 거는 아니고요. 네. 이제 좀 변동성을 주의하라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최근에 좀 아무래도 기술주가 쉬어가다 보니까 이 대선 관련한 좀 정치 테마주 관련 주들이 좀 상당히 변동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가 승기를 잡았다라는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트럼프 관련주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그리고 남북 경협주들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시세가 나왔었는데 오늘은 또 하루 만에 판이 완전 뒤집혔죠. 그러면서 오늘은 또 친환경 관련주들이 뭐 상승이 나오기도 하고 어제 올랐었던 재건주들이나 뭐 남북경협주 이런 트럼프 관련주들은 다 급락 나오고 이런 모습들이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지금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을 좀 추격 매수로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또 이제 다음 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살짝 그 변동성은 좀 유의해야 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현재 시장 상황에서. 예. 그래서 이제 사실 해리스 부통령이나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누가 당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좀 박빙으로 좀 이렇게 비등비등하게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상황이기 때문에 양쪽 다 어떤 테마성으로 보게 된다면 양쪽 다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제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오늘처럼 뭐 조정 나오고 있는 종목들의 뭐 매수 접근을 하신다던가 네,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 친환경 관련주들, 풍력 관련주, 태양광 관련주들도 또 조정 시에 뭐 접근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대선 국면이 계속해서 하루하루 바뀌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 좀 주의를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이 종목 X 의견 주셨습니다. 이성훈 차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O 의견 주신 게 좀 궁금해요. 우선 대표님 말씀처럼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이 주식 시장에서 정치적인 이슈가 개입되면서 이 시장을 약간은 좀 어지럽게 하는 거는 굉장히 안 좋게 보긴 하지만 뭐 어쩔 수는 없는 거죠. 또 미국 쪽에서의 특히 이제 대선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 시장에도 큰 영향을 좀 미치는 상황인데, 근데 하지만 이제 그 안에서도 만약에 이런 좀 악재가 나왔을 때 주가가 떨어졌던 종목들 안에서도 지금 2분기 실적을 생각하면은 저가 매수 기회로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도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친환경 쪽에서의 이 종목들을 다시 한번 좀 거르는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CS 윈드가 지금 실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기존 그 전에는 CS 윈드의 영업이익은 300억 좀 후반, 그러니까 370억 정도 예상이 됐지만 지금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 400억 후반까지 좀 또 올라온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AMPC 이쪽에서의 보조금에 대한 이 금액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2분기 때 잡힌다는 가정하에서 지금 CS 윈드의 2분기 영업이익을 좀 높게 지금 평가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 전에 2월 됐었던 잡혀야 됐었던 타워 쪽에서의 실적 부분도 지금 현재 2분기 때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이 CS 윈드 같은 경우에 이런 실적 추정에 대한 상향 부분은 지금 이제 트럼프 이슈 때문에 주가가 지금 오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CS 윈드뿐만 아니라 이 친환경 기업들의 특징이죠. 어떻게 보면은 전체 어떤 그 발전 사업을 했을 때 거의 70~80%는 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그전에 금리 인상 시기 때는 이 CS 윈드의 이 전방 어떤 큰 고객사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유럽 쪽에서의 발전 기업들 같은 경우가 이 투자에 대한 부분이 좀 미뤄졌던 상황인데 금리 인하 시기가 좀 빨라지는 관점에서는 이런 풍력 쪽에서의 이 그전에 계획했던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역시 우리나라 풍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가 아니죠. 이 해외 쪽에 대한 수출 비중이 절대적으로 볼 수 있겠는데 그 안에서 위치를 어떻게 타워, 하부 구조물 쪽에서의 위치를 돈독히 하고 있는 CS 윈드를 좀 종목 선점에서는 좀 지금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자 기업은 좋고 전망도 좋은데 들어가는 시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두 종목 더 봐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조금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농심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자, 미국 내 히스패닉 인구를 대상으로 한 현지화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도 윗꼬리가 살짝 달렸지만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두 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들어주세요. 자, 두 분 다 동그라미 맞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 이성웅 차장님부터 들어볼게요. 우선 이제 농심도 뭐 그렇지만 그 전에 이제 라면 기업들, 특히 이제 가공 기업들 같은 경우가 주가 상반기 때 굉장히 좀 좋았잖아요. 뭐 삼양식품이나 여러 기업들이 이 기업들의 가장 공통적인 사항은 이제 해외 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커지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농심이 주가가 다른 이런 라면 가공식품 기업들 대비해서 잘 못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해외 쪽에서의 진출 부분이 이 비교했을 때 약간 좀 뒤처지는 좀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동성이 삼양식품과 같은 기업들로 좀 몰렸던 경향이 좀 있었는데 하지만 농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반기 때는 오히려 지금 이 해외 쪽에서의 실적 증가폭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삼양식품보다는 농심이 더 한 발짝 앞서 나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농심의 가장 큰 이 주포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라면이잖아요. 라면 쪽 같은 경우에 지금 농심이 미국 쪽에서의 공장을 짓는 지역이나 여러 가지 미국
또 인종이 다양하지만 약간 히스패닉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매운맛을 좋아하는 쪽에서의 전략적인 공장 설립이나 이런 판매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그런 면을 본다고 한다면 이 농심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이 주목을 계속 받고 안 받고가 계속 반복이 됐던 상황에서 삼양식품 쪽으로의 유동성이 좀 넘겨졌던 과정을 이제 하반기 때는 농심이 가져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예. 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그 미국뿐만 아닙니다. 이거는 이 삼양식품도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유럽 쪽과 선진국 중심으로 한 실적에서 성장 부분을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우선 이 농심을 지금 현재 그 안에서도 1순위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심에 대한 의견 들어봤고요. 바로 이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발표가 되지는 않았는데 오늘 2분기 실적 발표 대기하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세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고요. 이주연 대표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최근에 뭐 제약바이오 흐름들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일단 대장격으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고 오늘도 한 3%대 상승이 나왔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그동안에 좀 하락이 떨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내년 상반기에 이제 5공장이 이제 가동이 되는데 이 5공장이 규모가 큰데 이거를 다 수주를 받을 수가 있냐 이런 우려감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 미국 제약사 향으로 1.4조 원 정도 규모의 수주를 따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제 그런 우려감은 해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동안 수주 규모 자체가 대부분 20억 달러 수준에서 좀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미 20억 달러 지금 충족했고요. 올해는 한 40억 달러 가까이 이제 수주를 받을 걸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까지. 근데 지금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거의 2020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굉장히 장기간의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수주 규모가 2배로 뛰었는데 현재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박스권 안에 갇혀 있다라는 거는 조금 더 주가상의 어떤 밸류업을 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으니까 일단은 뭐 전체적인 바이오 산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약가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까지 함께 좀 맞물려서 기대 가져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마감 시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수요일장 마감이 됐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보합으로 마감이 됐죠. 장 마감 이후에 테슬라와 알파벳의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테슬라는 울었고 알파벳은 웃었습니다. 이렇게 두 업체의 희비가 교차한 상황에서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도 실적주에 대한 관심 상당 부분 높았습니다. 특별한 악재도 특별한 호재도 없는 시장 안에서 투자자들이 주목할 것은 실적이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는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장중 좁은 레인지에서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월말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이 출하가 됐는데 이 달러와 강세도 동시에 진행이 되면서 상방도 하방도 막혀있는 모습 포착이 됐는데요. 0.15% 밀리면서 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1384원 수준에서 마감 대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 유가증권 시장 흐름부터 저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전반적으로 외국인 수급에 좌지우지된 하루였습니다. 오늘 하락 출발 이후에 장중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이 매수로 전환하면서 지수 역시 장중 상승 반전하는 모습 포착이 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도 규모를 빠르게 늘려 나가면서 지수 역시도 하락으로 반전이 됐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0.5% 빠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2,758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약세로 출발한 코스닥 시장입니다. 하지만 코스피 대비 빠져도 좀 너무 빠졌다라는 인식 속에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고요.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상승 반전의 주인공 역시 바이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부 바이오 종목을 중심으로 한 상승세 이어졌고 소부장단에서도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코스닥 지수 0.26% 강세를 보였고요. 814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 오늘 뉴스가 나왔습니다. 엔비디아 콜 테스트 관련해서 제한적인 통과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4세대 HBM은 콜 테스트를 통과를 했는데 5세대 HBM 같은 경우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로서는 이 실적 개선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마지막 퍼즐로 이 HBM 콜 테스트 통과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오늘 주가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2% 넘게 밀렸고요. 82,000원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오늘 하이닉스는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내일 2분기 실적 발표 대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2분기 영업이익 5조 원대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서 대만 업체 TSMC가 상당한 호실적을 발표한 상황에서 SK 하이닉스 역시도 호실적이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1.7%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208,500원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LG엔솔은 1.3% 넘게 밀렸습니다. 이 가운데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상승세 상당히 눈에 띄는 부분이었죠. 오늘 4% 넘게 강세가 나와줬습니다. 이 바이오 시밀러 쪽 계속해서 좀 주목해보자라는 전문가들의 의견 나오고 있고요. 앞서서 이주연 대표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내년 5공장을 가동을 하면서 이로 인해서 매출 증가 기대감 높아지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상승한 가운데 오늘 셀트리온도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현대차와 기아차는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호실적을 발표한 KB금융 오늘은 4% 넘게 밀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상당히 시장 컨센을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줬음에도 갭상으로 출발을 했는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결국은 약세로 마감이 됐고요. 포스코홀딩스 2% 넘게 밀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테슬라가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죠. 그 이후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계속해서 주가 부진한 흐름 나와주고 있습니다. 캐즘에 대한 우려들 삼성 SDI가 0.6% 밀렸고요. LG화학도 0.8% 빠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부 바이오 종목의 반등 눈에 띄는 부분이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알테오젠이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6.8% 상승하면서 30만 원 선 돌파한 모습 포착이 됐죠. 이 알테오젠의 기술이 적용된 머크의 임상에서 추가적인 뉴스가 들려왔다라는 부분을 체크를 하시고요. 하지만 바이오가 다 가지는 않았습니다. HLB는 2.89%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다음 장 확인을 해볼까요? 자, 다음 장에서는 셀트리온 제약이 2%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소부장단 안에서는 리노공업이 1.4%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이오테크닉스라든지 테크윈 같은 소부장단 종목들의 강세가 나왔다는 점 함께 묶어서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휴재 13% 넘는 강세가 나와줬습니다. 오늘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붙는 모습이었는데요. 24만 6,500원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 장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다음 장 안에서는 실리콘2가 오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K뷰티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되면서 연이은 상승이 나왔는데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1.5% 밀렸고요. 펄어비스가 2%의 약세, HPSP는 3.8%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까지 짚어봤습니다. 내일의 전략 세워봐야 될 텐데요. 특별한 호재도 특별한 악재도 없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이성훈 차장님, 이런 시장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우선 그렇게 어지럽고 좀 결론 내릴 수 없다고 한다면 이제 결론 실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지금 판단되고 있고요. 좀 미국 시장도 그렇죠. 이제 테슬라와 좀 알파벳의 실적에 따라서 종목들의 움직임이 시장 전체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내일이 굉장히 좀 이 굵직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많이 하거든요. 시가총액 5위 안에 기업들 중에서도 SK하이닉스, LG엔솔루션, 현대차 실적을 좀 발표하는데, 근데 저는 어느 정도 이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에 이 추정치가 주가 좀 이미 좀 선반영됐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어제 HD 현대 엘렉트릭처럼 어느 서프라이 수준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 예상치대로만 나오고, 그리고 최근에 어떤 트럼프 이슈에 의해서 떨어졌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 관점을 접근해도 좀 큰 무리가 없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우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특히 이제 LG엔솔루션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전망이 아직까지는 어두운 상황인데 우선 SK하이닉스, 현대차 조정을 좀 받았었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특히 의심이나 이런 두려움을 하지 말고 과감하게 지금 매수하는 관점도 나쁘진 않다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자, 그럼 이주연 대표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상황 전략 어떻게 짜야 할까요? 일단은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좀 기술주들 분위기가 지금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내일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제 이후로 조금 변곡점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 반도체 관련 반도체가 사실 상승을 해줘야 지수를 좀 끌어줄 수가 있는데 네. 최근에는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쉬고 있다 보니까 지수 자체는 제한된 상황에서 이제 테마주들만 좀 순환매가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일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SK 하이닉스라던가 삼성전자의 어떤 주가 흐름, 향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삼성전자향으로는 그 외국인들 수급 자체가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SK 하이닉스는 반대로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일 그 원인을 좀 실적 발표 이후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처럼 좀 이런 기술주들이 계속 쉬어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테마주들의 순환매가 좀 반복이 될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좀 변동성을 주의할 필요는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앞서서 되게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그런 시장에서는 오히려 좀 조정 시에 담을 만한 좀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데 악재 없이 기업의 가치 훼손 없이 하락만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담아봐도 좋을 만한 그런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성국 사장님께서는 그런 종목으로 현대차라든지 이런 종목들 말씀 주셨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어떤 종목들 보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좀 좁혀주신다면요. 일단은 지금 자동차 관련한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업황이 개선되는 그런 업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OLED 관련한 종목군들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덕산 네오룩스라던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떤 기업적인 가치의 훼손이 없었는데도 좀 이렇게 주가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점들을 좀 감안을 해서 이제 저가 매수 좀 들어가 보시면 좋을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화장품이라던가 식품이라던가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순환매를 충분히 활용을 해보셔도 좋을 만한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적이 잘 나와줬는데 주가 밀리고 있는 종목들 담아볼 수 있는 기회다라는 부분 말씀 주셨고요. 더불어서 내일 발표될 SK 하이닉스의 실적 시장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 주셨으니까요. 그 부분들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딜사이트 마감 노트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네, 더운데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